지금 저희가 재배하는 생강밭에 와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구독자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생강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랫동안 썩지 않고 잘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한 일주일 전쯤에 문의를 주셨거나 아니면 수확할 때쯤 문의를 주셨으면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생강을 수확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강 줄기 모습만 보여드리면서 구두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자주 비가 와서 밭작물, 논작물 할 거 없이 벌레들도 많이 생기고 병들도 많이 생겨가지고 약들을 주시느냐고 여기저기 시끄럽고 되게 바쁜 생활들 하고 계십니다. 우선 생강을 왜 저장을 할까요? 생강을 저장하는 이유, 생강을 수확하는 시기가 되면은 전국 팔도에서 너도 나도 쟤도 다 생강을 수확을 합니다. 생강 저장 시설이 없는 분들은 수확한 대로 그대로 모두 출하를 하시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생강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겠지요. 그러하다 보니 소비가 많은 시기, 회식이 많은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설 주변, 혹은 남들 생강 출하하는 게 다 떨어질 때쯤, 막 봄이나 여름 이렇게 출하 시기를 조절을 해가지고 생강을 내려고 출하 시기 조절용으로 저장을 하시는 분, 그리고 한 가지는 올해 내가 키운 생강이 병 가지도 않고 튼실하고 좋다, 근데 내년 생강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년 종자 가격이 엄청 비쌀 수도 있고 올해 가격의 반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생강을 심기 위해서 종자용으로 생강을 저장을 하시는 분들, 기타 외에도 많이들 계시겠지요. 오랫동안 보관을 하는 걸 말씀드리지, 잠깐씩 보관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생강은 온도, 습도에 의해서 쉽게 변질이 되기 때문에 받자마자 손질하셔서 냉동 보관하는 게 가장 오랫동안 드실 수 있는 방법이다. 소비자들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느냐? 생강을 막 출하를 해가지고 받으신 분들이 생강청이나 김장하려고 구매를 하셔가지고 박스채로 그냥 놔두시면은 온도도 있고 습도도 있고 이게 환기도 안 되고, 그때 가을이면은 한참 이제 추워지니까 고일러도 틀고 하면은 탁이 난다고 하지요. 청국장 실뜨기 할 때, 청국장 할 때 그 끈적끈적하게 하얀 액체 나오는 것처럼 곰팡이균들이 나와서 생강이 쉽게 상해버립니다. 가장 오랫동안 먹기 위해 보관하는 방법은 냉동 보관이 가장 좋겠지요. 네, 시장에 도매소매로 팔려면은 냉동 보관한 건 녹여서 가공해서 갈아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진 생강 이렇게 파는 게 아니면 생강 온전한 모양채로 저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얼렸던 생강은 종자 싹을 팔아 할 수가 없지요. 생강 저장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온도, 그리고 습도. 생강 저장하는 온도는 땅속 토굴이 되었건 전 창고가 되었건
귀농 귀촌하셔가지고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항아리나 스티로폼에 보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온도, 생강 저장하기 가장 좋은 온도는 13도, 12도 위아래로 뭐 2, 3도씩 이 정도라고 합니다. 가장 최적의 온도일 뿐이지 여기에서 뭐 조금 차이가 난다 해가지고 엄청 큰일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 온도에 최대한 맞춰 주시면 좋습니다. 온도는 그 정도 되시는 거고, 그리고 습도, 생강은 저장을 하실 때 다른 작물과 약간 다르게 뭐 곡물이나 이런 걸 저장하실 때는 습도가 높으면은 곰팡이가 핀다든지 얘네들이 썩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바짝 건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강은 바짝 건조를 할 경우에 습도가 약간 유지될 때보다 쉽게 썩어버립니다. 생강은 마르면 쉽게 썩어버립니다. 온도에서도 잠깐 놓쳤는데, 생강은 영상 온도를 유지를 해줘야지 영하 온도까지 가게 돼 버리면은 얘네들이 쉽게 냉해를 입어서 썩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싹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온도, 습도 어느 장소에 가든지 이렇게 보관 온도, 습도 잘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습도는 몇 %다, 얼마를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생강을 보관을 하는 그 주변에 흙이나 뭐 왕겨 이런 거 바짝 건조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 수분이 있는 정도. 생강 저장하는 거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 그리고 다른 농장들 하시는 거 제가 문의를 드려가지고 그냥 집합적으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강을 토굴에 보관을 합니다. 땅 속에 구멍을 파가지고 굴을 파서 그곳에 저장을 하는데, 생강 농사 하시는 분들,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전기나 다른 투자비 같은 게 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토굴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산이나 언덕 같은 곳을 옆으로 이렇게 파서 들어가는 수평형 토굴, 이런 애들은 뭐 동물 같은 것도 유입도 쉽고, 그리고 온도가 적정히 유지되는 곳까지 가려면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집안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은 곳에서는 토굴이 붕괴되는 경우도 많고, 위험성이 많고 저장성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토굴들은 지금은 많이 사라졌고, 위에서 밑으로 딱 파서 내려가서 개미굴처럼 방들을 여러 개를 구축을 하는 숲직형 토굴, 수직으로 내려가서 또 수평으로 옆으로 옮겨가는 개미굴처럼 방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 저장 방을 놓는 그런 토굴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토굴 수직으로 내려가는 깊이는 최소 3m 이상, 3m 이상 내려가야 땅 위가 덥건 춥건 일정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지하수를 만지시게 되면은 겨울에 만졌을 때는 물이 따뜻한 것 같고, 여름에 만졌을 때는 물이 무척이나 시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느낄 뿐이지 주변 온도 때문에
지하수는 일정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 토굴도 같은 위치입니다. 같은 위치. 밖이 덥거나 말거나 적정 온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밖이 추워도 적정 온도를 유지를 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온도를 조금 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토굴의 입구를 열고 닫는 것, 이것으로 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최대한 조절을 하지 않는 게, 그냥 냅두는 게, 지 온도가 조금 뭐 2, 3도 올라가고 내려가더라도 서서히 내려가고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생강 저장하는 데 좋습니다. 왜 제가 영상 초기에 한 일주일만 더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그걸 보여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느냐. 작년 10월 말 11월 초에 수확한 생강, 그때 토굴에 넣어서 저희 5일 전에 생강 꺼내서 작업했습니다. 8월 24, 25일 날 꺼내서 생강 출하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넣었을 때에 비해서는 수분이 조금 빠져서 무게는 살짝 감량이 되었겠지만 생강이 썩지도 않았고, 지금 가격이 그때에 비해서 그렇게 저렴한 가격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괜찮은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략 한 10개월 정도 토굴에 있었는데 잘 보관이 된 거죠. 온도뿐이 아니고 습도, 뭐 저런데 땅굴이나 뭐 다른 생강굴이 아닌 토굴 같은 데 가보시면은, 벽 같은 데 만져보시면은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습니다. 일정한 습도가 있기 때문이지요. 생강은 얘네들이 바짝 건조가 되면은 그때부터 쉽게 썩어버립니다. 네, 땅속 토굴은 일부러 거기에 수분을 유지하려고 어떤 장치를 하지 않아도 지 기본으로 갖고 있는 습도가 있기 때문에 생강이 썩지 않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잘 유지를 해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는 장기간 보관을 할 경우에는 생강을 토굴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토굴에 생강을 막 수확해서 넣을 때도 이거는 제가 초반에 자꾸 넘어가서 설명을 빠뜨렸는데, 토굴에 보관하는 생강이나 전 창고에 보관하는 생강, 혹은 뭐 스티로폼 박스, 항아리에 보관하는 생강이 되었건, 생강을 심어서 재배를 할 때 여기다가 요소 비료를, 질소 성분 말하는 거죠. 요소 비료 많이 줘버리면은 얘네들이 쉽게 무릅니다. 요소 성분은 적당히 주고 키우시고, 키우다 보면은 얘네들 이파리가 노랗게 병들어서 가는 무름병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저장 시설에 조금이라도 병이 든 생강 절대 넣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부패가 돼서 그 부패된 물이 흐르고 그러면은 옆에 애들도 금방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썩거나 좋지 않은 생강들은 가을에 수확해서 바로 판매를 합니다. 좋은 생강을 넣어 두어야 좋게 보관이 된다는 거 당연한 소리지요. 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그때 당시에 바로 팔 생강이 아니고 전 창고나 뭐 토굴에 저장을 할 생강이라면은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생강에 흙 다 떼내지 말라고. 생강이 있으면은 뭐 사이사이에 흙들이 있습니다. 뭐 생강 손가락처럼 이렇게 있으면 사이사이 흙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 흙들을 모두 제거를 해버리면은
생강이 쉽게 건조가 됩니다. 바람을 맞든지 어디 보관을 하든지 냉풍을 맞든지 쉽게 건조가 되는데, 네, 생강 겉에 흙이 붙어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옷을 입는 위치, 진흙이 온도와 습도를 잡아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생강 초보들은 와가지고 젓가락으로 그거 흙 다 떼내고 생강에 상처 입히고 하는데,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죠. 생강 상처 입으면 금방 변질되고 흙도 모두 털어버리면은 생강도 저장이 기간이 짧아진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작업자들한테 무거운 거 내가 알아서 들고 다닐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생강에 붙어있는 흙 다 떼지 말고 사이사이 붙어있는 흙 그대로 남겨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작업할 때 어차피 그때 떼서 팔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장기간 지나면은 나중에 그냥 생강 꺼내면은 흙하고 생강하고 수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알아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람 얼굴에다가 진흙팩을 해놓으면은 벌레도 안 덤비고 뜨거운 햇빛에 얼굴 익는 것도 막아주고 수분이 나가는 것도 막아주는 똑같은 이치입니다. 나중에 캐고서는 여기다가 뭐 왕겨 넣고 뭐 다른 거 모래 넣고 거기다 수분 넣는다고 고생할 필요 없이 뭐하러 생강에 있는 거 다 붙어 있는 거 뗐다가 거기다 다시 붙이고 거기다가 물 뿌리고 합니까? 할 거 없이 생강에 붙어 있는 흙 충분히 남겨 두어라. 이게 최고의 팁입니다. 생강에 흙이 넉넉히 붙어 있던 그런 저장용 생강과 초보 작업자들이 흙 다 모두 제거해버려서 생강 알맹이만 저장되어 있는 생강 나중에 꺼내서 보시면은 두 개의 저장 상태에 무게도 다릅니다. 생강 수분 다 빠져나가지고 똑같이 100g이었던 거 흙 붙어 있던 거는 뭐 90g이나 뭐 85g 되면은 그냥 냅둔 생강은 한 뭐 60g, 55g 이렇게 확 줄어버려가지고 수분 빠져서 가벼워져서 그 저장하시는 분도 그게 무게가 줄어들기 때문에 손해가 옵니다. 수분이 빠지고 그렇게 되면은 생강도 작아지고 볼품 없기 때문에 경매하시는 분도 가격 비싸게 안 때리겠지요. 상품성 유지를 위해서 흙을 다 떼내지 말아라. 저온창고 하시는 분들도 저온창고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12도 13도 이 온도를 유지를 하시긴 하는데 처음부터 한 번에 그 온도를 유지하시는 게 아니고 18도에서 16도로 내려갔다가 16도에서 14도로 이렇게 내려가고 천천히 내려가시고, 그리고 그곳에 바짝 건조가 되지 않도록 냉풍에 의해서 생강이 완전 건조가 되지 않도록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을 받아 놓는다든지 미스트 식으로 가끔 뿌리신다든지 습도 유지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중량도 줄고 부패도 되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항아리나 스티로폼에 개인 보관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12, 13도 이 온도 집 안에서 보관을 할 때 햇빛을 받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서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베란다라든지 뭐 창고 한쪽이라든지 거실 한켠 햇빛을 받지 않는 곳, 그곳에 한 곳에 저장을 하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곳에 놓으셔야 됩니다. 방바닥에 보일러가 들어가 가지고 온도가 막 20m 올라갔다가 10m 뚝 떨어지고 이렇게 기온차가 커버리면은 쉽게 부패가 됩니다. 집 안에 보일러가 들어가지 않고 영하까지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영상 온도 10도 위아래로 유지가 되는 곳, 그러면서 햇빛이 받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하시면서 생강을 놓고
모래로 넣든지 생강을 넣고 왕개를 넣든지 해가지고 생강이 층층이 쌓이지 않도록 생강과 다른 생강 그 층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고 수분 유지를 해줄 수 있고 하는 다른 모래나 흙, 왕개 등을 놔주시고 그곳에 뭐 분무기나 이런 거로 살짝 수분을 주신다든지 흙에 생강 종자에 흙이 충분히 붙어 있으면은 그렇게 물을 일부러 더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와 습도를 유지를 하시라는 거. 그리고 뚜껑 열어놔야 되냐 닫아놔야 되냐 이거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원래 처음에 생강을 스티로폼 박스나 항아리에 넣고서는 뚜껑 열어놔야 되냐 닫아야 되냐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생강꿀에 넣고서는 대략 한 일주일에서 2주 기간은 선풍기나 그 지금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바람을 불어서 송풍을 해가지고 비닐 터널을 이용해서 땅속 시설까지 바람을 넣어주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람을 넣어줍니다. 생강 잎을 딴 자리와 생강 알맹이와 생강 잎이 달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 약간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가스도 나올 수도 있기도 하고, 토굴에 갑자기 많은 양의 생강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곳에 수분량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1, 2주 정도 낮에만 따뜻한 바람이 불 때 조금씩 송풍 장치를 이용해서 바람을 넣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 한 달 정도까지는 위에 입구를 열어 놓고 한 달 이후부터는 뭐 영하로 온도가 떨어진다고 할 때부터는 토굴 온도를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입구를 아예 막아버리고 그 위에 볏짚 같은 것을 막아서 냉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티로폼 박스나 스티로폼 박스나 항아리에 보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저희처럼 그렇게 생강 상태가 변화가 되는 것이 확연히 구분이 된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분들 거는 어차피 모래로 덮어 놓았고 왕개로 덮어 가지고 층층이 겹을 막아 놓았기 때문에 그 사이로 가스가 나온다든지 공기가 유입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잘못 건드려 가지고 건조시켜서 다 썩여 버리는 것보다 그냥 초반에 넣어 두셨다가 뚜껑 부분에 신문을 덮어 놓고 그 부분에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 가지고 닫아 놓고 장기간 동안 열어보지 않고 그냥 냅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뚜껑을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은 수분도 빠져나가기도 하고 미세하게라도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없는 셈 치고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상태 생강 사이에 모래를 넣는다든지 흙을 넣는다든지 왕개를 넣는다든지 한 상태에서 그냥 뚜껑을 열지 않고 냅두시는 게 가장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냥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빼놓은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저희가 생강 밭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 수확하기 전부터 아마 수확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생강을 수확할 시기가 되면은 혹은 아니면은 중요한 걸 놓쳤다 이게 생강이 날 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생강 저장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길고 그렇게 중요한 꿀팁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